일거양득 한꺼번에 두 마리. 배움탄탄 일거양득. 일거양득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일거양득 겉뜻 한 번 들어서 둘을 얻다. 속뜻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다. 옛날에 영리하고 부지런한 장사꾼이 살았어. 하루는 윗마을로, 다음 날은 아랫마을로 장터를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지. 장사꾼이 장터에 들어섰다 하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단다. 장사꾼이 어느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어.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산을 넘다 보니 여간 피곤한 게 아니거든. 날도 저물었으니 하룻밤 묵어 가야겠다. 이리저리 둘러보니 마침 멀리 주막 하나가 보이네. 어서 오세요, 손님. 장사꾼이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 장사꾼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뚝딱 해치웠어.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나자 솔솔 졸음이 쏟아지는 거야. 장사꾼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잠을 청했단다. 깜빡 잠이 들었을까? 밖에서 난데없이 고래고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장사꾼은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갔어. 주인 아주머니가 외양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뭐야. 이를 어째. 호랑이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내려왔으니 우리 소 다 잡아먹겠네. 아닌 게 아니라 뒷산 기슭에서 눈동자 네 개가 번뜩이고 있었어. 아주머니는 허둥대며 머슴의 등을 떠밀고 보는 거야. 어서 가서 이 몽둥이로 호랑이 좀 쫓아보거라. 무슨 소리? 나라고 안 무섭겠소. 네가 해라? 아니 네가 해라. 두 사람이 밀고 당기며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장사꾼이 불쑥 나섰어. 내가 호랑이 두 마리를 잡아들이면 내게 호랑이 가죽을 모두 주시렵니까? 아주머니는 얼른 큰 소리를 치는 장사꾼에게 다가섰어. 잡을 수만 있다면야 그까짓 가죽이 문제겠습니까? 아예 통째로 다 드리죠. 그럼 저를 따라오시지요. 장사꾼은 외양간 뒤로 살그머니 숨었어. 주인 아주머니도 머슴도 장사꾼을 따라 줄줄이 숨었지. 잠시 뒤 호랑이 한 마리가 집채만한 몸을 흔들며 어슬렁어슬렁 외양간으로 다가왔어. 그 뒤를 다른 호랑이 한 마리가 천천히 따라왔지. 그런데 뒤따르던 호랑이가 갑자기 앞서가던 호랑이에게 와락 덤벼드는 거야. 두 마리의 호랑이가 순식간에 엉겨붙더니 물고 뜯고 핥히고 호랑이들끼리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단다. 정말 무시무시한 싸움이었어. 누가 강한지 내기라도 하는지 조금도 물러설 낌새가 아니었어. 마침내 호랑이 한 마리가 쿵 쓰러졌어. 조금 빈틈을 보인 약한 놈이 먼저 쓰러진 거야. 배 밑에 깔린 호랑이는 힘없이 버둥거렸어. 위에 올라선 호랑이도 상처투성이인 건 마찬가지였지. 이때다! 장사꾼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어. 서로 싸우느라 축축 늘어진 두 마리 호랑이는 몽둥이에 맞아 맥없이 픽픽 쓰러지는 거야. 장사꾼은 별 힘도 안 쓰고 호랑이 두 마리를 손에 넣었어. 두 호랑이가 싸울 것을 어찌 알았소? 주인 아주머니의 입이 떡 벌어진 거야. 호랑이란 짐승은 먹이를 절대 나누지 않지요.
장사꾼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 약속대로 주인은 장사꾼에게 호랑이 가죽을 주었단다. 장사꾼은 힘 하나 안 들이고 호랑이 2마리를 잡은 데다 호랑이 가죽까지 얻었으니 이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는 없었지. 일거양득은 이렇듯 한 가지의 노력으로 2가지의 이익을 얻을 때 쓰는 말이란다. 사자성어 이야기. 일거양득. 한 가지 일을 하여 2가지 이익을 얻다. 일거양득. 한일, 들거, 두양, 얻을 득. 우리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있어요. 꿩을 잡다가 꿩의 알까지 찾았으니 한 가지 일을 하여 2가지 이익을 얻다는 뜻이죠. 돌 하나를 던져 2마리 새를 잡는다는 일석이조, 화살 한 대로 2마리 독수리를 맞힌다는 일전쌍조도 비슷한 뜻입니다. 일전쌍조라는 사자성어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져요. 옛날 중국에 활을 정말 잘 쏘는 장손성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장손성은 돌궐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 나라의 왕과 사냥을 나갔어요. 때마침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와 다른 독수리가 물고 있는 고깃 덩어리를 빼앗으려 하는 게 보였어요. 돌궐의 왕은 장손성의 활솜씨를 궁금해하던 터라 화살 2대를 건네며 독수리 2마리를 동시에 쏴서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장손성은 한 대의 화살을 쏘아 2마리를 모두 땅에 떨어뜨렸대요. 화살이 먹이를 놓고 맞대어 싸우는 2마리 독수리를 관통한 거예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 하나같이 일전쌍조라 감탄했다고 합니다. 마주눈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산골 마을에 도착한 장사꾼은 어디에서 쉬어가기로 했나요? 장사꾼은 호랑이 2마리를 모두 잡으면 무엇을 달라고 했나요? 호랑이들은 왜 서로 싸움을 벌였나요? 생각 다지기. 장사꾼은 힘들이지 않고 2마리의 호랑이 가죽을 얻었어요. 내게도 이 장사꾼처럼 한 번에 2가지를 얻는 좋은 일이 있었나요? 상상 펼치기. 만약 장사꾼이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주인, 머슴과 함께 몽둥이로 호랑이를 잡으려고 했다면 그 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자 이야기. 물건 물. 물질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응원도 소중해요. 물질. 물체의 본 바탕 혹은 재물을 달리 이르는 말. 인물이 아주 훤하게 생겼어요. 인물. 생김새나 됨됨이로 본 사람. 주인주.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주제. 대화나 연구 따위에서 중심이 되는 문제 혹은 예술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상. 그는 토론 시간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어요. 주장.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손님 객. 고객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고객. 상점 따위의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승객 여러분, 다음 역은 신도림역입니다. 승객. 차, 배, 비행기 따위에 탈 것을 타는 손님. 소우. 수정이는 아침에 꼭 우유 한 잔을 마셔요. 우유. 소의 젖. 저녁 반찬으로 한우 불고기가 나왔어요. 한우. 우리나라 재래종의 소. 천천히 할 서. 골목에서는 서행해야 해요. 서행. 사람이나 차가 천천히 감. 서서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서서히. 천천히. 강할 강.
이 그림은 특히 명암을 강조했어요. 강조.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함. 강경한 태도. 강경. 굳세게 버티어 굽히지 않음. 약할 약. 상대팀의 약점을 찾았어요. 약점. 모자라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떳떳하지 못한 점. 허약 체질. 허약. 힘이나 기운이 없고 약함. 두량. 동전의 양면. 양면. 사물의 두 면 또는 겉과 안. 내 편이 아니라면 적이라는 식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양극화.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짐. 가죽피. 아기들은 피부가 참 부드러워요. 피부. 척추동물의 몸을 싸고 있는 조직. 애벌레의 탈피. 탈피. 껍질이나 가죽을 벗김. 혹은 파충류나 곤충류가 자라면서 허물이나 껍질을 벗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소우. 소의 뿔과 얼굴 모양에서 따왔어요. 고카가세. 왕의 스승이 된 노인. 배움탄탄. 고카가세. 고카가세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고카가세. 겉뜻.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한다. 속뜻.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턱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궁궐을 누비던 사람이 있었어. 옛 중국의 학자 공손홍이야. 학자, 배우락, 놈자,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이제 공부는 할 만큼 했으니 좀 편히 살아야겠다. 수십 년 동안 가난과 싸우며 공부의 벼슬길에 올랐으니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겠어.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 그 무렵 중국은 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척 어수선했거든. 새 왕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 어려울 때 현명한 신하가 곁에 있다면 큰 힘이 될 텐데.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새 왕의 눈에 들려고 서로 눈치를 봤지. 현명, 어질현, 밝을명. 어질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슬기로움. 왕은 자신을 도와줄 스승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학자 원고를 점찍었어. 원고는 학식이 산만큼 높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다만큼 넓은 사람이었어. 하늘 같은 왕 앞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꼿꼿하고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지. 용감, 날랠 용, 감이 감, 씩씩하고 겁이 없으며 기운참. 하지만 신하들 중에는 원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원고는 고집불통 늙은이입니다. 새 시대가 원하는 젊고 새로운 인재를 쓰십시오. 신하들은 원고의 트집을 잡으려고 안달이 났지 뭐야. 소농도 신하들 편에 서서 덩달아 원고를 싫어했지. 그런데도 왕은 원고를 굳게 믿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 그럴수록 신하들은 원고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단다. 어느 날 원고가 길을 지나다 소농을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어. 인사, 사람인, 일사,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말이나 행동.
자네도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지. 앞으로 가깝게 지내세. 손흥은 콧방귀를 뀌었어. 흥, 나는 앞뒤가 꽉 막힌 노인네와는 가까이 지낼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소이다. 손흥은 획하고 돌아서 가버렸어. 손흥의 학문의 깊이를 알고 있는 원고는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었지. 새 왕은 원고의 도움을 받아 나라의 모습을 잘 가꿔 나갔어.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 욕심에 눈이 먼 신하들은 점점 늘어갔지. 높은 벼슬을 얻으려고 서로 헐뜯기 일쑤였고 남의 재물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 재물, 재물재, 물건물, 돈이나 그 밖에 값나가는 모든 물건. 원고는 욕심 많은 신하들을 찾아가 나무랐어. 욕심, 욕심욕, 마음심,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백성을 살피고 임금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거늘 어찌하여 재물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오. 그러고도 자네들이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신하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지. 원고는 손홍의 집에도 찾아갔어. 손홍은 원고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 허허, 무슨 잔소리가 하고 싶어서 오셨소? 원고는 손홍의 손을 덥석 붙잡고 말했어. 잔소리가 아니라 충고를 하러 온 걸세. 충고, 충성충, 알릴고, 남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름.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주게나. 채, 마음대로 하시오. 손홍은 삐딱하게 대답했지. 자네는 지금껏 무엇을 배웠나? 바른 길로 가라는 가르침 아닌가? 그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거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배운 것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세상, 세상세, 윗상,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 원고의 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 나라를 위하는 늙은 학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지. 손흥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 뒤로 손흥은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어. 왕에게도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했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남도 다스릴 수 있는 법입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 신하와 백성이 우러러보는 왕이 되십시오. 손흥은 원고의 충고를 받아들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훌륭한 학자로 거듭난 거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해. 그것을 올바른 데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곡학아세는 배운 것을 굽혀 세상에 아부한다는 뜻이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란다. 사자성어 이야기. 곡학아세. 배운 것을 굽혀 세상에 아첨한다. 곡학아세. 굽을 곡, 학문학, 알랑거릴 아, 세상세. 곡학아세는 사기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 때 강직하기로 이름난 늙은 학자인 원고란 사람이 공손홍이라는 학자에게 한 충고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였지요. 곡학아세는 배운 학문을 왜곡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는 어용학자가 있어요. 어용학자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아부하는 학자를 뜻하지요. 반대되는 뜻의 사자성어는 청렴결백이 있어요. 청렴결백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탐욕이 없다는 뜻이지요. 학자나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청렴결백이 요구되고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청렴결백한 관리에게 주는 청백리상도 있었지요. 청백리는 청렴결백한 관리라는 뜻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곡하가세하면 생각나는 사람과 청렴결백하면 생각나는 사람을 떠올려 보게 해주세요.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손흥은 왜 턱을 치켜들고 다녔나요? 세왕이 누구를 스승으로 삼았나요? 원고는 왜 손흥을 찾아갔나요? 생각 다지기. 가난하게 공부만 하다 궁에 들어온 손흥은 편히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손흥의 생각은 옳은 일일까요? 옳지 못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상상 펼치기. 만약 손흥이 원고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학자, 배울 학, 농자.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비슷한 말, 선비.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혹은 옛날에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이르던 말. 후학, 학자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혹은 학문에서의 후배. 현명, 어질현, 밝을명. 어질고 올바르게 판단하며 슬기로움. 비슷한 말, 슬기.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를 잘 처리해내는 재능. 반대말, 우둔, 어리석고 둔함. 용감, 날랠 용, 감이 감. 씩씩하고 겁이 없으며 기운참. 반대말, 비겁, 비열하고 겁이 많음. 비굴, 용기나 줏대가 없이 남에게 굽히기 쉬움. 인사, 사람인, 일사.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말이나 행동. 비슷한 말, 무난, 우더른께 안부를 여쭌 또는 그런 인사. 경례,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사하는 일, 혹은 군대에서 상급자나 국기 등의 경의를 표하라는 구령. 재물제, 재물, 재물제, 물건물, 돈이나 그 밖에 값 나가는 모든 물건. 비슷한 말, 재산,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물질, 재물을 달리 이르는 말, 혹은 물체의 본 바탕. 욕심, 욕심욕, 마음심,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비슷한 말, 욕망,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탐욕,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충고, 충성충, 알릴고, 남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름. 비슷한 말, 충언, 충고의 말을 함 또는 그 말. 조언,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 또는 그 말. 세상, 세상세, 윗상,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 비슷한 말, 사회,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세계, 지구상의 모든 나라 또는 인류 사회 전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힘력. 팔에 힘을 주었을 때 근육이 붉어진 모양을 따왔어요. 힘의 뜻으로 쓰이는 역자는 오늘날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시력이나 청력처럼 사람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의 힘을 나타낼 때뿐만 아니라 화력이나 풍력처럼 사물에서 나오는 작용의 힘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어요. 역자는 역설이나 역작에서처럼 힘쓰다나 힘을 다하다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역자를 한자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한자는 대부분 무엇인가 힘들여 행한다는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역자가 들어있는 한자를 알아볼까요? 공공, 움직일 동, 일할 노.